안녕하세요. 예. 또 줄공 공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문제집 지구 단위 계획이죠. 페이지 76페이지 문제집. 여기 맞죠? 자, 지구 단위 계획 매년 하나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뭐 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거예요? 구역을 지정한 이유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구역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이 수립되면 우리는 지구 단위 계획대로 뭐 해야 돼요? 개발행 해야 되죠? 개발행위. 즉 지구 단위 계획대로 건축하고 그리고 용도 변경해야 됩니다. 근데 무엇은 안 해도 돼요. 단 무엇은 가설 건축물, 공사용 가설 건축물은 지구 단위 계획대로 안 해도 되죠. 자, 그러면 계획이 수립되면 계획대로 건축하고 용도 변경하니까 이쁘죠. 이쁘니까 뭐 해줘요? 건축 기준 완화해 주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울 게 용주골은 조공도 높죠? 이거 있죠. 자, 그래 완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효 규정도 있습니까? 실효.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됐는데 3년 이내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든지 그럴 때는 다음 날 실효되죠. 여기서 실효는 몇 년짜리가 있어요. 3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다. 구역 실효는 3년, 계획 실효는 5년. 이 실효 규정도 꼭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하나씩 보겠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어디다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법에 의해서 개발이 실시되는 지역의 어디? 전부 또는 일부, 우리 인천시 전부가 아니라 우리 인천시의 이런 관계법에 의해서 개발이 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다가 지정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개발이 되는 지역. 그래서 용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관광특구. 한마디로 개발이 되는 지역이죠. 이런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에다 지정할 수 있고. 두 번째는 2번은 잘 해석을 하셔야 돼.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조정구역, 공원. 여기까지는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죠. 근데 여기가 어떻게 해제되면. 그런데요. 해제되는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에다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조정구역, 용도구역이잖아요. 그런데 수산자원보호구역도 용도구역이죠. 근데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제되더라도 수산자원은 공유수면의 수산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하는데 해제하더라도 여기는 건축행위가 힘들죠. 그러니까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 그리고 녹지지역이 뭘로 바뀔 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변경된다. 그러면 개발이 되겠죠. 이런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에다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개발이 되는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에다 지정할 수 있는데 다음의 지역은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의무적 지정, 재량적 지정 대상 지역이 이렇게 결합되면 의무적이 되죠. 의무적 지정은 하여야 한다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 자, 삐리리에서 사업이 완료되고 10년이 경과된 지역 어디예요? 어디? 정택이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완료되고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정택 플러스 10년. 그런데 앞에 뭐 개발구역에서 사업이 완료되고 10년이 지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야 된다. 그러면 틀려요. 정택 플러스 10년. 자,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앞에서 해제가 있었잖아요. 위에 해제. 근데 어디가 해제되는 지역이 30만 이상이면 체계적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야 돼요. 어디? 앞에 해제되는 지역 중에서 시가와 조정구역 해제되거나 또는 공원이 해제되는 지역에 그 규모가 얼마 이상? 30만 이상이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야 된다. 그러나 개발구역이 해제될 때 해제 면적이 30만 이상이라도 그것은 할 수 있다지 하야 한다가 아니에요. 해제되는 지역이 시가조정 해제되고 공원이 해제될 때 30만 이상일 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녹지지역이 아까 주거 상업 공업지로 변경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죠. 그런데 변경의 규모가 30만 이상이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그래서 의무적 지정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개발이 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다가 다만 이런 지역은 지정해야 된다. 그런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그러면 개발은 도시 지역에서만 됩니까? 도시가 아닌 지역에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나요? 자, 그런데 도시가 아닌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지정이 더 까다롭죠. 자, 그 이유는
계획관리지역에 일정하면, 그런데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고 일부 나머지 지역을 포함해서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죠. 그럼 계획관리지역 외에 나머지 지역은 무슨 지역이어야 돼요? 무슨 지역? 예, 생산관리지역, 보정관리지역. 일부 생산관리, 보정관리를 포함해서도 예,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획관리지역 외에 나머지 지역은 생산관리, 보정관리다. 관리지역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 이런 지역에 어떤 요건을 갖추면, 자, 면적 요건.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30만 이상이 돼야 돼요. 이 취지는 원래 계획관리지역은 아파트 못 짓죠.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계획이 수립되면 계획에서 아파트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파트 지으려면 연립은 부지 면적이 30만 이상이 돼야 돼요. 근데 어디에서는 10만 이상이어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자연 보존 권역이거나 초등학교 용지 등이 확보되는 지역에서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도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런 면적 요건, 아파트 연립은 30만, 10만인데 아파트 연립이 아닌 기타 개발은 면적이 얼마? 3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런 요건을 갖춰야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집단적 개발이 가능해야 된다. 그런데 자, 이런 집단적 개발만 된다고 난개발 막아지는 거 아니죠. 예,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급이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문화재나 예, 자연환경 등 이런 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이런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또 하나 도시적 외의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은 도시적 외의 개발진흥지구에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죠. 그런데 개발진흥지구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려면 계획관리지역에 면적 요건 그리고 기반시설 공급 환경 훼손의 우려가 없는 이런 요건 충족하고 플러스 개발진흥지구는 위치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그거 기억하셔야죠. 일명 무슨 작전? 135 작전. 우리 개발진흥지구는 주상관 복특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주거개발과 주거기능 있는 복합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어느 지역 위에 위치하고 있어야 돼?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해야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개발진흥지구 나오면 항상 위치 요건부터 따져요. 그 다음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어느 지역 위에 위치하고 있어야 돼? 계획관리지역에 있거나 생산관리지역에 있거나 농림지역 위에 위치해야 된다. 그리고 제주도에 많은 것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어느 지역 위에 위치해야 돼요? 도시적 외지역. 도시적 외지역이면 자연환경 보존지역도 되고 보존관리도 되죠. 5개 지역. 하나의 지역, 3개 지역, 5개 지역. 135 작전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도시가 아닌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은 또 하나 어디? 용도지구 폐지하고 행위 제한의 내용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그런 지역도 도시가 아닌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가 아닌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요건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도, 구역도, 계획도 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근데 여기서 특징은 뭐가 특징이에요? 시장 군수도 자기가 위반하면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 다른 데는 시군 지역에서는 도지사가 결정해야 되잖아요. 다른 관리 계획은. 근데 이거는 예, 국장 시도의사 시장 군수가 관리 계획으로 예, 결정 고시한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합니다. 자, 그러면 구역이 지정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지정한다고 했어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합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지구단위 계획 주로 이제 건축과 관련된 사항이죠.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돼야 될 내용. 예, 여기 2와 4는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 이것도 이 부분에서 물어볼 수 있죠. 다른 것들은 다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정할 수 있어요.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경관, 교통 뭐 이런 것들은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정할 수 있는데 무엇은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 포함하라고요? 이가 뭐예요?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 기. 그 다음에 4가 뭐예요? 건축물의 용도 제한,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건축 높이, 최고 최제한 완성. 그래서 이거 우린 줄여서 기용이다 그랬어요. 기용이. 나머지들은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하는 내용들이 주로 건물과 관련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예, 우리는 앞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관리局결정할 때 예, 이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용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대로 개발행하니까 이쁘죠. 이쁘니까 우리 건축법에 어떤 국토계획법, 건축법 그리고 주차장법의 이런 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건축 기준 등이 완화될 수 있는 사항은 우리는 어떻게 외웠어요? 용주골은 초공도 높죠. 그렇죠? 용주골은 초공도 높죠. 용주골이 이게 뭐예요? 국토계획법과 주차장법이죠. 자, 국토계획법에 있는 용적률 그리고 주차장법에 있는 주차장 설치 기준 그걸 옆에 검 붙었죠. 지역지구의 건축 제한 검폐율 그리고 건축법의 다섯 개가 뭐예요? 조경 그리고 공개 공지 대지와 도로 관계 그리고 높이 제한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용주권은 정도 높죠. 건축법 규정. 그런데 우리 건축법에는 이거 말고도 다른 거 많잖아요. 건축법에 건축선에 관한 사항도 있고 분할 제한도 있고 대제한의 공시 규정도 있는데 이것들은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완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완화할 수 없다. 이것도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근데 이런 법률에서는 용주권은 정도 높죠. 이렇게 나누는데 이것을 우리 법 대통령령에서는 여기에 있는 걸 다 완화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법 시행령에서는 이러이러하다면 그래서 도시와 도시가 아닌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하고 있죠. 그러면 시험에서 도시적 외지역 나오면 요거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현재 용주권은 정도 높조에서 우리 법 시행령에서 완화될 수 있는 것은 현행 법상으로는 대통령령에서 위임되는 게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주차장 설치 기준. 이것은 도시 지역에서 완화될 수 있고 아까 계획관리나 개발진흥지구나 이런 지역에 도시가 아닌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시행되면 지역지구의 건축 제한 완화할 수 있고 건폐율, 용적률 완화할 수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그러나 높이 제한이나 주차장 설치 기준은 도시적 외지역에서는 완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높이 제한이나 주차장 설치 기준은 도시지역에서 완화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리고 맥스도 기억하셔야 돼. 요만큼 완화할 수 있는 우리 법에 이렇게 나오지만 해당 용도 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150을 초과하면 안 되고 1.5배 초과하면 안 되고 용적률도 2배를 초과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도시가 아닌 계획관리적 개발진흥지구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시행되면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건폐율 여기 얼마? 150% 이내, 용적률 200% 이내. 그러니까 도시든 도시가 아닌 지역이든 완화되는 맥스는 똑같다. 그리고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차 없는 거리 조성, 한옥마을 보전. 그러면 주차장법에 있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몇 %까지? 100%까지. 시험에 80% 이렇게 나온 적이 있죠. 차가 없으니까 주차장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높이 제한 120%. 이것은 도시적이다. 그래서 시험에 도시적 외지역의 건축 기준 하나 나오면 요거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거 도시지역 이런 구분 없으면 앞에 있는 법률에 있는 용주권은 정도 높죠. 이렇게 완화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런 지구단위 계획도, 구역도, 계획도 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근데 여기 또 누가요? 시장 군수가 위반하면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기준, 계획 나왔어요. 기준 나오면 국장이 정한다. 이렇게 보시고 또 실효 규정 3개, 2개 기억하셔야 돼. 구역이 지정됐습니다. 그러면 몇 년 이내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돼야 돼요? 3년. 3년 내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구역 지정은 실효된다. 그런데 계획이 실효되는 것도 있나요? 근데 계획이 실효되는 것은 전제 조건은 뭐가 전제돼야 돼? 주민이 제안을 했어요. 주민이 제안할 수 있잖아요. 제안해서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몇 년 이내 목적 사업에 착수해야 돼요? 5년 내 계획대로 목적 사업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5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실효된다. 그래서 구역 실효는 3년, 계획 실효는 5년. 이것은 박스형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체크하셔야 돼요. 최근 다른 시험에서 이렇게 박스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몇 년이냐 이렇게 시험에 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계획이 전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틀로 쭉 보시면서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76페이지 지구 단위 계획. 자, 대표 유형 보겠습니다. 자, 대표 유형의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나왔어요. 자, 1번 시장 군수가 위반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권자는 도지사다. 어디다 틀렸어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계획은 자기가 위반 결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도지사가 아니라 누구예요? 시장 군수다. 자, 그다음 2번 택지 개발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 20년이 경과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자, 어디다 틀렸어요? 정택 플러스 10년 경과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완료되고 10년이 경과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야 되죠. 정택 플러스 10년 경과. 자, 그 다음에 3번 개발 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맞나요? 그린벨트 해제됩니다. 그러면 개발이 되는 지역이잖아요. 해제되는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에다 지정할 수 있잖아요. 아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개발이 되는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에다 지정할 수 있죠. 이거 의무적 지정 아니잖아요. 그린벨트는 해제 면적이 30만 이상이라 하더라도 의무적 지정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3번 지문이 맞죠. 그 다음에 4번은 녹지 지역이 주거적으로 변경돼요. 근데 변경되는데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자, 녹지 지역이 주거적 변경될 때 변경의 면적이 얼마? 30만. 녹지 지역이 아까 주거적이나 상업적이나 공업적으로 변경될 때 변경 규모가 30만 이상이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해야죠. 구역이 지정되고 계획이 수립돼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는 20만이 아니라 얼마예요? 30만. 의무적 지정이잖아요. 의무적 지정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5번은 지구 단위 계획에는 교통 처리 계획을 포함한 분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의무적 포함 사항을 물었죠. 교통 처리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이지 정해야 되는 사항 아니잖아요. 아까 정해야 되는 사항은 뭐라고 했어요? 기용이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 높이 최고 최저 한도에 관한 사항이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하지 않아요. 그죠? 여기는 근데 5번 점은 교통 처리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면 맞아요. 이제 근데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면 틀린 것이죠. 그러니까 의무적 내용을 물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3번만 맞고 나머지 틀렸죠. 자, 밑에 1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및 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자, 1번은 지구 단위 계획의 의의를 물었어요. 우리 용어 정리할 때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적 전부의 일부예요. 일부하고 맨 끝에 단어만 찾아요. 지구 단위 계획은 기본 계획으로 정하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거예요. 관리 계획. 우리 관리 계획이잖아요. 지구기사지. 그죠? 그러니까 어디가 틀린 거예요? 도시군 기본 계획을 말한다. 이 말이 틀렸죠? 일단 일부 나오면 맞고 그런데 뒤에가 맨 끝에 지문이 틀렸죠? 시험에는 둘 중에 하나 나올 거예요. 용어 물어볼 때 거기를 전부라고 나오면 틀린 문장. 그리고 여기처럼 기본계획 나오면 틀린 문장.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그래서 거기 1번은 기본계획이 틀렸죠. 자, 그 다음 2번 국장, 시도의사, 시장 군수는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맞나요? 정비구역 개발이 되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발이 되는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 지정할 수 있죠. 시장 군수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비구역에서 사업이 완료되고 10년 지났다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근데 이 정비구역 자체는 재량적 지정 대상 지역이죠. 그러니까 2번 지문 맞는 문장입니다. 자, 그다음 3번은 주거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 나오면 위치 요건을 따져야 돼. 도시가 아닌 지역에 개발진흥지구 지정하려면 특정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죠. 근데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어느 지역 위에 위치해야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주거개발과 특정개발은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135 작전, 그죠? 그래서 개발진흥지구 나오면 135 작전을 기억하셔야 돼. 그러면 자, 거기 3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생산관리지역이 틀렸죠. 주거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야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개발진흥지구는 위치 요건 충족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 135 작전. 자, 그 다음에 4번은 시가조정구역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으로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의무적 지정. 아까 어디가 해제될 때 해제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의무상이었어요. 시가와 조정구에 해제되거나 공원이 해제될 때 그린벨트는 해제 면적이 30만 이상이라도 의무적 지정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의무적 지정은 시가 조정구 해제되거나 공원이 해제될 때 해제 면적이 30만 이상이야 의무적입니다. 그러니까 4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개발 제한 구역이 틀렸구나.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5번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도시적 외지역이다 그랬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당의 용도적 개발진흥지구에 정되는 건폐율 얼마? 자, 건축 기준 안 하잖아요. 건폐율은 1.5배, 150%, 용적률은 200%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는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완화할 수 있는 건축 기준 안 하죠. 건폐율 150, 용적 200. 이거 서로 바꿔서 잘 물어보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2번만 맞고 나머지 짐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오른쪽 2번 문제.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이건 우리 시험 기출문제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된, 원래 계획 수립되면 계획대로 건축과 용도 변경하는데 단 무엇은 제외? 가설 건축물은 그러하지 않다. 그래서 가설 건축물은 지구 단위 계획과 다르게 지어도 상관없어요. 공사용 가설 건축물은 공사상 필요한 거니까. 자, 1번이 틀린지 문장이죠. 자, 2번 지구 단위 계획은 해당 용도적 특성을 고려해서 수립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용도적 특성을 고려해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이런 특성을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시장 군수가 위반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해서는 누가 결정해요? 자기가 직접 결정한다. 이런 지문도 맞고. 4번 구역도 계획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맞죠? 그 다음에 5번 관광단지. 관광단지는 뭐가 연상돼요? 개발이 되는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개발이 실시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기억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의무적 지정은 꼭 또 구분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여기는 2번은 1번이 틀렸죠? 네, 1번이 틀렸고. 자, 3번 4번 다 똑같은 문제예요. 자, 4번 보세요. 4번에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까 지구단위 계획구역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지역 어디라고 했어요? 정택 플러스 10년 공가, 시가조용구역 공원이 해제되는데 해제 면적이 30만 이상,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데 변경의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야 되죠. 자, 그 의무적 지정 알고 있습니까? 물어본 거죠. 그러면 4번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구역, 시가조용구역, 공원이 해제된대. 해제되는데 얼마다 이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제되니까 개발이 실시되는 지역이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지 하야하는 지역은 아니죠. 하야되는 것은 뭐 숫자가 나와야 의무적 지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재량적 지정 대상 지역이지 반드시 지정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2번 택지개발지구 나왔네. 택지개발지구 나오면 뭐 찾아야 돼요? 사업이 완료되고 10년이 지났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야 되죠. 정택 플러스 10년 경과. 자, 그 다음에 3번도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네. 변경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변경의 규모가 30만 이상이면 하여야 한다.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변경될 때, 그죠? 30만이 나와야 의무사항입니다. 자, 4번도 녹지지역이 공업적으로 변경되네. 근데 변경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죠. 그런데 변경의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체계적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니까 지정하여야 한다. 30만 나왔습니까? 네, 5번은 정비구역 나왔네요. 정비구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잖아요. 전부 또는 일부. 그런데 그 지역에서 사업이 완료되고 10년 지났다. 그러면 뭐 해야 돼?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정택 플러스 10년 경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무적 지정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 체크합니다. 4번은 1번입니다. 자, 보시고
자, 그 다음에 5번도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니까 3, 4, 5는 똑같은 문제니까 풀어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6번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나왔습니다. 자, 구역이 지정됐어요. 그런데 5년 이내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날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요거는 감정평가사 기출문제입니다. 최근 나왔던. 자, 맞아요, 틀려요? 여기는 구역 실효죠? 구역은 3년이에요, 5년이에요? 3년이죠, 3년. 그래서 구역이 지정됐는데 3년 이내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은 다음 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의 효력을 상실하죠. 계획 실효가 5년이잖아요. 주민이 제안해서 계획이 수립됐을 때 5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계획이 실효되는 거죠. 그래서 3년인지 5년인지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1번이 틀렸습니까? 예, 틀렸고. 2번 지구 단위 계획에는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이 포함될 수 있다. 맞나요? 건축선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여기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정해야 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자,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뭐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뭐 이런 것들 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할 수 있다 이런 맞아. 근데 하이한다 그러면 틀리고. 그래서 구분하시고. 그다음에 3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거나 공작물 설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지구 단위 계획대로 해야 되죠. 단 아까 무엇은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가설 건축물은 안 해도 된다. 자, 그다음에 4번 국정 시류이사 시정 운수는 구역 지정에 실효됐다. 아까 실효 3년 5년 있었잖아요. 항상 실효되면 항상 뭐 해야 돼? 다음날 실효되면 실효됐습니다라고 고시해야 된다. 실효 고시 의무가 있죠. 자,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5번은 국장은 용도 지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국장도 시도의사도 시장호수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용도 지구 이런 개발이 되는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에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5번 지문도 개발이 되는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6번은 1번이 틀렸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7번은 우리 시험 기출문제입니다. 한 번만 더 풀어볼까요?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1번 주택법에 따라 대지 조성 사업지구. 그러면 대지 조성 사업지구면 개발이 되는 지역이죠. 그러면 거기에 전부 또는 일부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죠. 근데 전부에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전부에다 지정될 수 개발이 되는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에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없다가 틀렸죠. 그 다음에 2번은 어디다 틀렸어요? 구역도 계획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죠. 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역은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고 계획은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돼요. 그다음에 3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도시 지역이 아니더라도 지정될 수 있다. 맞나요? 아까 계획 관리 지역에 개발 진행 지구에 대체되는 지역에 도시가 아닌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3번 맞고. 자, 4번은 어디가 틀렸습니까? 20만 개발구역에서 개발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야 된다. 어디가 틀렸어요? 자, 거기 20만이 틀린 게 아니고 10년은 뭐 때문에 틀리냐면 도시개발구역 때문에 틀렸죠. 어디가 사업이 완료되고 10년 지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는 거예요.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잖아요. 그래서 20만은 여기는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개발구역이 틀린 거예요. 정비구역과 정택 플러스 10년 그랬잖아요. 개발구역은 사업이 완료되고 10년 지나도 의무적 지정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개발구역이 틀린 것이죠. 그 다음에 5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5번은 뭐 완화되는데 건폐율 200%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도시든 도시가 아닌 지역이든 맥스는 건폐율은 얼마? 150. 용적률은 200.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이렇게 바꿔서 잘 물어보니까 구분하셔야죠. 자, 건폐율은 150% 이내.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대표 유형. 자, 문제가 좀 까다로웠죠. 한 단계 더 응용해서 들어간 건데 여기까지 이렇게 나올까라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자, 일단 생산관리지역 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면 최대한 완화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은 얼마까지인가? 자, 일단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생산관리지역에 위치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나요?
아까 산업유통은 개발진흥지구 나오면 135 작전 그랬잖아요. 도시지역 외의 개발진흥지구는. 그러면 산업유통은 어느 지역에 위치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계획관리지역에 있거나 생산관리지역에 있거나 농림지역에 위치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죠. 자, 일단 이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계획 수립되면 기준 완화해 주는데 얼마까지 완화하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 요약집에 별도 지정 건폐율이라는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세요? 페이지 요약집 25페이지인가? 24페이지 25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별도 지정 건폐율 그리고 또 27페이지 별도 지정 용적률이 있어요. 자, 우리 이거 기억나요? 별도 지정 24페이지 26페이지에 있는 거 별도 지정 건폐율 맨 밑에 자, 치계수 공농국 치계수 공농국 이런 거 나오면 얼른 별도 지정이구나 그래야지. 치계수 공농국 쭉 4, 4, 6, 7, 8 그리고 용적률은 위아래 없고 26페이지 거 없고 도시적 외의 개발진흥지구는 건폐율 40 그리고 도시적 외의 개발진흥지구의 용적률은 100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건폐율 40 용적률은 80 자연공원은 건폐율 60 용적률 100 농공단지는 건폐율 70 용적률 150 백발 백중 그죠? 백발 백중 취계수 공농구 축사사 육지발 백발 근데 여기에 지금 생산관리지역에 개발진흥지구 지정됐대. 그러면 여기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잖아요. 아까 위치요건 맞았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해당 용도지구에 지정되는 건폐율 얼마까지? 150, 용적률 200%까지 완화할 수 있잖아요. 원래 건폐율이 40이고 용적률이 100이잖아요. 근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됐으니까 계획 수립하면 여기는 여기 150이면 1.5배 완화할 수 있고 용적률은 200%니까 2배 완화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적용되는 건폐율은 얼마? 60% 이하에서 조례가 되는 비율. 그리고 여기는 100%인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여기는 200% 이하에서 조례가 되는 비율로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답은 몇 번이 답이래요?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 지정 건폐율 용적률을 알고 있느냐. 거기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아까 건폐율은 150, 용적률 200% 완화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60이고 그리고 용적률은 200%가 되는 거예요. 자, 답은 3번이 답입니다. 별도 지정 건폐율 용적률을 물어봤구나.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8번도 우리 시험 기출문제입니다. 8번 문제. 여기 포인트는 도시적 외가 포인트예요. 도시적 외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아까 도시적 외 지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뭐 완화할 수 있었어요? 지역지구의 건축 제한 완화할 수 있었고 건폐율 용적률 아까 3개 완화했었잖아요. 3개. 그런데 높이 제한이니 주차장 설치 기준은 도시적 외 지역에서 완화 규정 아니죠? 그거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틀린 것은 자 1번 당해 용도적 개발 진행중에 적용되는 건폐율 150%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맞나요? 건폐율 150. 자, 용적률 2번 당해 용도적 개발 진행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은 200%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3번 당해 용도적에 적용되는 건축물 높이 120% 이내에서 높이 제한은 어디서 나와? 도시지역에서 나오죠. 높이 제한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은 아까 도시지역에서 완화됐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답이다. 문제를 도시적 외 지역에서 완화될 수 있는 거 물었죠. 그 다음에 4번은 계획관리지역의 개발진흥지구 지정되면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완화. 이게 뭐예요? 건축 제한 안 하죠. 그래서 여기에 계획관리지역의 개발진흥지구 지정되면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아파트도 짓고 이렇게 허용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도시적 외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되면 해당 용도적 개발진흥지 지정되는 이런 건축 제한을 완화해서 더 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근데 여기서 하나 꼭 조심할 게 있어요. 5번인데 원래 계획관리지역은 아파트 못 짓죠. 관리지역은 4층 이하로 해야 되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아파트 연립주택 허용해 주죠. 그런데 이런
건축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아파트 연립주택의 건축 제한을 완화하더라도 그 건축 제한 완화는 아파트 연립주택에 대한 건축 제한 완화는 계획관리 지역에서만 완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계획관리 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아파트 연립주택의 건축 제한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완화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5번이 그 이야기예요. 계획관리적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완화하더라도 무엇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 아파트 연립주택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 바꿔 이야기하면 아파트 연립주택은 어디에서만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완화할 수 있다고요?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완화할 수 있다. 그래서 완화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 틀렸고 나머지 지문은 다 맞다. 자, 9번은 자, 이거 뭐 개념만 이해하면 쉽죠. 자, 계획관리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됐어요. 그러면 대지 면적이 지금 1000제곱미터인데 건축 가능한 최대 연면적 얼마냐? 자, 연면적이면 용적률이죠. 자, 그러면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 비율을 이야기하잖아요. 원래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이 얼마예요? 100%잖아요. 100%. 그런데 지구 단위 계획이 시되면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얼마? 2배까지 완화되니까 200% 완화하니까 2배 완화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 계획관리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이 시되면 용적률이 200%가 적용되겠죠. 자, 그러면 현재 대지 면적이 얼마 있어요? 1000제곱미터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얼마큼 지구 단위 계획이 수입된 지역에서는 얼마큼 지을 수 있느냐? 용적률이 200%니까 용적률 200이라는 것은 연면적은 그 대지 면적의 2배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지을 수 있는 최대 건축 연면적은 얼마예요? 2000이죠. 원래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1000밖에 못 짓는데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용적률 200% 완화되니까 2000제곱미터. 그래서 지을 수 있는 연면적은 얼마가 된다고요? 2000제곱미터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답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얼마큼 완화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시면 자, 10번입니다. 10번에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한 적 있죠.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내가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면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보험률 요만큼, 용적률 요만큼, 높이 제한 요만큼 막 이렇게 액션 취하고 막 그렇게 한 거 기억나요? 안 나요? 나죠? 근데 완화하더라도 이제 맥스가 150, 200은 맥스고. 자, 그러면 10번은 10번의 일반 상업지역 내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건폐율이 60%이고 대지 면적이 400제곱미터인 부지에 건물을 건축하려고 해요. 지금 현재 일반 상업적이고 해당 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고 그 안에서 적용되는 건폐율이 60인데 그 안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대지 면적 400제곱미터 땅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대지 면적 여러분 땅이 대지 면적이 400을 가지고 있는데 그 400제곱미터 중 얼마를 내 땅이 지금 400제곱미터가 있는데 얼마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했다고요. 100제곱. 그러면 제공하게 되면 요만큼 제공하면 얼만큼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느냐? 건폐율은 옆으로 늘어나는 것이죠. 건폐율 완화는 대지 면적 제공 비율만큼 완화합니다. 그리고 전체 면적 중에 내가 4분의 1을 제공했잖아요. 그러면 얼마를 제공한 전체 대지 면적에 400제곱미터 100제곱미터 제공했으면 비율은 얼마 제공한 거예요? 25% 제공한 거죠. 4분의 1이니까. 그러면 이 대지 면적 제공 비율만큼 더 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원래 고온 비율이 얼마예요? 60인데 25%만큼 더 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60에다가 기준은 1이니까 1.25 하면 고온 비율은 75%가 고온 비율 적용이다. 그래서 대지 면적 제공 비율만큼 만약에 500제곱미터 중에서 100제곱미터 제공했으면 5분의 1이니까 20% 그러면 60 곱하기 1.2 해서 이제 건폐율이 완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지 면적 제공 비율만큼 완화한다. 대지 면적 제공 전체 면적 중에 제가 제공한 면적 비율만큼 건폐율은 완화된다 그러시면 돼요. 25% 제공했으면 25%만큼 지을 수 있고 20% 제공했으면 20%만큼 옆으로 건폐율을 늘려준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60에다가 1.25 하면 되죠. 항상 기준은 1이니까 25% 더해주면 이때는 75%. 그래서 대지 면적 제공 비율만큼 완화된다. 자, 공공시설 부지 제공하면 얼만큼 완화한다고요? 대지 면적 제공 비율만큼 완화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항상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입니다. 자, 75% 계산하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해설집에 막 뭐 이렇게 공식 나와 있는데 그런 공식 나오면 머리 아프죠? 대지 면적 제공 비율만큼 완화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렇게 완화하더라도 용도적 개발 용도 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 150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그건 150, 200은 맥스가 기준이고. 자, 그다음에 11번. 자,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나왔어요. 자, 1번 주거개발진흥지구가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지문 이해하면 돼요. 맞아요? 아까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위치요건 충족해야 되잖아요. 주거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지역에 있으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죠. 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이 맞네. 자, 2번부터 어디가 틀렸는지 보셔야지. 지정하는 구역의 면적이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고 나머지가 생산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의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자, 도시가 아닌 지역인데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이고 그 나머지 지역은 무슨 지역이야 돼? 일부 지역을 포함해서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잖아요. 아까 나머지 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일 거 그랬잖아요. 그죠? 일부 보전관리, 생산관리 포함해서도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이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도시가 아닌 지역에. 그래서 일부 보존관리, 생산관리 포함해서. 자, 아까 빵꾸 노트에서 배웠잖아요. 자, 그러면 거기는 농림지역이 틀린 거예요. 무슨 지역이야 돼? 생산관리, 보존관리. 그래서 계획관리지역 외에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 보존관리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건축법에 한 분할 제한 규정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자, 우리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완화될 수 있는 상황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용주권은 초공도 높죠, 그랬죠? 높죠. 자, 높죠, 이랬죠? 요거. 건축법의 규정이 완화될 수 있는 것은 조경, 공개, 공지, 대지와 도로 관계, 높이 제한, 일조권 확보 제한. 그러나 건축법에 있는 건축선 지정이나 분할 제한이나 대지안의 공지는 완화 규정 아닙니다. 용주권은 초공도 높죠?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는 분할 제한은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완화할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건축법 규정이 완화될 수 있는 건 5개. 초공도 높죠.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분할 제한 규정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틀렸고요. 그다음에 4번은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으로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 어디다 틀렸어요? 그린벨트 해제 면적은 30만에도 의무적정 아니잖아요. 의무적정은 어디가? 시가 조정구 해제되거나 공원이 해제될 때 30만이고 그린벨트는 해제 면적이 30만 이상이라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지 하야한다 아니잖아요. 의무적 지정 아니죠? 자, 그래서 틀렸고. 자, 그 다음에 5번은 바뀌었죠? 건폐율 용적률 바뀌었죠? 건폐율 얼마? 150. 용적률 200.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12, 13은 똑같은 문제예요. 자, 12번, 13, 12번 볼까요? 여기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정해야 되는 사항은 뭐라고요? 기용이 찾는 거예요. 기용이. 자, 그럼 기용이가 뭐예요? 디귿번, 기반설의 배치와 규모. 자, 그리고 용이 뭐예요? 용도 제한, 미음번,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 높이, 최고 최제한 된 사항은 지구 단위 계획 시험할 때 반드시 포함될 내용이죠. 나머지들은 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교통, 환경, 경관,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기용이는 반드시 데리고 다녀야 된다. 기용이. 기억하셔야겠죠? 자, 13번도 똑같은 문제예요. 12번, 13번은 똑같은 문제다. 그래서 박스를 쳤냐 안 쳤냐 요것만 차이가 있지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그래 보시고요. 자, 14번 생략합니다. 똑같은 게 반복되니까. 자, 그러면 끝내고요. 자, 좀 쉬었다 개발행위 들어가겠습니다.